프랑스 교육계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던 프랑스어가 한국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가 전면 개편되고 프랑스 최고 엘리트들이 불어 대신 한글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미래는 한글에 달려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 연구진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한글이 인간의 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조차 모르는 한글의 경이로운 능력.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저는 프랑스 교육부 청사에서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어정책 자문관으로서 늘 하던 업무들, 지루한 회의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셀린, 루시앙이 세느강 다리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루시앙, 14살의 천재 소년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루시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프랑스 전역의 영재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7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리 카트르 영재학교의 루시앙, IQ 152, 루이르 그랑 고등학교의 마리 클로드, IQ 160, 에콜 알자스의 피에르 뒤퐁, IQ 158. 모두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두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다른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충격,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 우리 마리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마리의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물리학 경시대회 1등. 도대체 뭐가 부족했다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루시앙은 6살에 미적분을 풀었고 10살에 바칼로레아를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천재였죠. 하지만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누워있는 제 아들을 보니 제가 무언가 크게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남긴 메모들인데요. 프랑스어가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무슨 암호인 줄 알았는데 동양학과 교수님께 보여드리니 한글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영재들이 왜 한글로 유서를 썼단 말입니까? 의사가 건네준 루시앙의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한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식과 도형, 그리고 이상한 기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의 메모도 비슷해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시앙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루시앙,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프랑스어로 생각할 수 없어요. 제 머릿속의 생각들이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쓴 거니? 루시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결국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교육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폴모로 교육부 장관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 프랑스 전역의 IQ 130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비밀리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모임을 만들고 한글로 소통하며 심지어 한글과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표기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은 모두 이 모임의 핵심 멤버들이었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왜 아이들이 한글에 끌렸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부와 자문관께 특별 조사를 맡기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도 관련되어 있으니 누구보다 절실하게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시앙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글로 빼곡히 채워진 노트 수십 권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문자를 찾았다. 루시앙의 노트를 펼쳐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수학 공식과 한글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마치 새로운 차원의 언어 체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찾을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퇴원한 루시앙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시앙, 이게 다 뭐니?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노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프랑스어는 너무 선형적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걸 프랑스어로 표현하려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한글을 선택한 거니? 한글은 달라요. 자음과 모음이 동시에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죠. 2차원적 구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루시앙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글과 수학 기호가 융합된 이상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19개와 모음 21개의 조합은 수학적으로 완벽해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다차원 사고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저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14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다른 아이들도 이걸 하고 있는 거니? 네. 저희끼리는 네오 한글이라고 불러요. 시작은 앙투안이었어요. 앙투안 르페부르, IQ 172의 천재. 작년에 수학 분야 최연소 논문을 발표했던 아이였습니다. 앙투안이 1년 전에 한국 수학자의 논문을 읽다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파고들수록 한글의 구조가 고도의 수학적 사고와 맞아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죠. 루시앙은 컴퓨터를 켜서 비밀 포럼을 보여주었습니다. 레 제니트 한글이라는 이름의 포럼에는 프랑스 전역의 영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리 클로드가 올린 글이에요. 화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리만 가설을 표현하니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보인다. 이건 혁명이야 라고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양자역학 수식을 한글로 재구성했고 샤를로트는 12음 음악 이론을 한글 구조로 분석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한글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왜 자살을 시도한 거니? 루시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선생님들께 설명하려 했지만 다들 동양 문화에 빠진 일시적 유행이라고 무시했어요. 심지어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까지 했죠. 저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특히 그랑제콜 준비반 선생님들이 심했어요. 프랑스 엘리트가 되려면 프랑스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글 노트를 압수하기까지 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더 깊이 숨어들었고 점점 고립되었어요. 루시앙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7명의 이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다.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함께 죽기로 한 거니? 죽으려던 게 아니에요. 루시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려고 했어요. 프랑스 최고의 두뇌들이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교육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프랑스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인지과학과 교수 미셸 뒤랑이었습니다. 뒤부하 자문관님, 제가 아이들의 네오 한글을 분석해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진짜 혁신적인 사고, 도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입니까?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용해서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시각화하는 방법은 솔직히 저도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동서양 사고의 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지 체계를 개발한 거예요. 저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프랑스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동양 문화에 세뇌된 엘리트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보수적인 교육계는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루시앙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한글이 정말로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킨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편견과 싸워서라도 이 아이들의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2019년 10월, 저는 특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안과 다른 6명의 아이들을 모아 정식으로 그들의 네오 한글 시스템을 검증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인지과학 연구소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미셸 뒤랑 교수가 연구팀에게 말했습니다. IQ 150 이상의 학생들이 왜 한글에 매료되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첫 번째 시도니까요. 실험실에 모인 7명의 학생들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앙투안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글에 끌린 첫 번째 이유는 그 구조의 수학적 완벽성 때문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모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한글 자음 중 기본 5개. 고, 노, 무, 샤, 응은 각각 하나의 획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획을 더하면서 크, 덜, 티, 바, 팜 같은 파생 자음이 만들어지죠. 이건 마치 수학의 집합론과 같아요. 마리 클로드가 이어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음이에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는 점과 선의 조합. 이건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투영하는 위상수학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해요. 연구진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피에르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리만 가설을 프랑스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칠판 가득 복잡한 수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가 개발한 네오 한글로 표현하면 그가 한글과 수학 기호를 조합해 만든 새로운 표기를 쓰자 복잡했던 수식이 놀랍도록 간결하고 우아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용하면 다차원적 수학 개념을 훨씬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뒤랑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표기법의 차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루시앙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뇌 스캔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fMRI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프랑스어로 문제를 풀 때와 네오 한글로 풀 때의 뇌 활동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신경과학자 카트린 루아 박사가 스캔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네오 한글을 사용할 때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38%나 증가했어요. 특히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뿐만 아니라 두정엽과 전두엽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이들은 언어와 수학, 논리와 직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통합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샤를로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논리적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에서도 프랑스어보다 훨씬 섬세해요. 무슨 말이니? 뒤랑 교수가 물었습니다. 샤를로트는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에는 한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깊은 슬픔과 그리움, 체념과 희망이 동시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죠. 프랑스어로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또 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따뜻한 감정.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자살을 시도한 진짜 이유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복잡한 사고를 표현할 언어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비로소 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앙투안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너무 빨리 생각하고 너무 깊이 느껴요.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 속도와 깊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찾던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표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특별한 지성과 예민한 감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천재들이 선택한 언어 한글이 가진 인지적 가능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IQ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다차원적 사고를 하는데 기존의 선형적 언어 체계로는 이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글의 조합적 구조는 이런 다차원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섬세한 감정 표현도 가능하게 한다. 장폴모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귀부와 자문관,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천재들을 잘못된 틀에 가두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 아이들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가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2019년 11월 파리 제오대학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앙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뜻밖에도 그랑제콜 준비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에콜 노르말 수페리에르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앞에 앉은 청년은 띠에리 마르탱, 작년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시앙이 개발한 네오 한글 체계를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씨름했던 푸엔칼의 추측을 단 2페이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이건 혁명입니다. 그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 같았죠. 저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한국어 교사를 초빙하고 동시에 루시앙과 그의 친구들이 멘토가 되어 네오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에 모인 학생은 25명, 모두 IQ 130 이상의 프랑스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젊은 교사 한지우 씨가 인사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파리 제3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인재였죠. 저는 여러분께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루시앙 군이 그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확장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놀라워요. 띠에리가 첫 수업 후 감탄했습니다.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기본 조각을 조합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수리물리학을 전공하는 카미유, 베르나르가 흥분해서 뛰어왔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네오 한글로 표현했더니 숨겨진 대칭성을 발견했어요. 이건 노벨상감이에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교수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뭐라고? 학생들이 한글로 수학을 한다고? 유명한 수학자 자크 아다마르 교수가 직접 수업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그도 루시앙의 설명을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수학 언어군요. 갈루아가 굴론을 만들었을 때도 이랬을까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야. 프랑스 아카데미의 원로 회원 필립 드 라 로슈푸코가 텔레비전에 나와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프랑스는 데카르트와 파스칼의 나라다. 우리의 찬란한 지적 전통을 동양의 이상한 문자 따위에 팔아넘기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어. 보수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엘리트들의 동양 판타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르몽드조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죠. 2020년 1월 프랑스 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오 한글을 이용한 위상수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띠에리와 카미유가 공동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발표장은 초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롱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를 3차원 매니폴드에 대응시키면 띠에리가 설명하자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전설적인 수학자 알랭 콘느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의 한마디가 이 연구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훌륭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르바키 이후 프랑스 수학계에 나타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물줄기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글을 배운 프랑스 학생 5명이 모두 금메달을 휩쓴 것입니다. 그것도 역대 최고점으로요. 비결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학생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니까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 교육계도 더 이상 이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총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뒤부와 자문관, 우리도 공식적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 프랑스는 한글을 둘러싸고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항복이다. 프랑스 아카데미 회의장에서 필립 드라 로슈푸코가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400년 전통의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동양 문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루이 14세 이래 최악의 굴욕이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명료함의 언어, 이성의 언어, 계몽주의의 언어라는 것이었죠. 볼테르와 루소가 프랑스어로 인류를 계몽했는데 이제 와서 한글이 필요하다니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보수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침략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교수들도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교육 반대 교수 연합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시적 유행에 현혹되고 있다. 한글이 수학적 사고를 돕는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으로 프랑스 교육의 미래를 도박할 수 없다. 언론도 양분되었습니다. 르피가로는 연일 한글 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엘리트들의 배신, 그들은 왜 프랑스를 버렸나? 동양 신비주의에 빠진 천재들, 한글, 트로이의 목마인가? 급기야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어를 지켜라, 라틴어도 버렸는데 이제는 한글이냐?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장폴 모로 교육부 장관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뒤부와 자문관,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루시안과 그 친구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장관님, 지금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을 모르면 뒤처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아카데미의 막내 회원이자 저명한 언어학자인 클로드 아제마가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석 달 전부터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신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제마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학문적 오만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어의 불규칙 동사 변화를 보십시오. 역사적 잔재들로 가득합니다. 반면 한글은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높은 지능의 학생들이 한글에 끌리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필립 드라 로슈푸코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불규칙성을 버리고 기계적인 규칙성을 택하자는 건가? 그것이 프랑스 정신인가?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청소년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영재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45%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연구소장 마리 클레르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의 자살률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 발표는 반대 진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가 1년 만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한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엄마, 저 행복해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항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프랑스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6월 파리 에콜 노르말 수페리에르 대강당. 프랑스 수학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앙 뒤부아입니다. 제 아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죠. 오늘 저는 네오 한글을 이용해 리만 가설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리만 가설은 15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학계 최대의 난제였으니까요. 루시앙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복소 평면에 대응시켜 리만, 제타 함수의 영점을 시각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초성은 실수부, 중성은 허수부, 종성은 위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적이던 눈빛이 경탄으로 변했죠. 발표가 끝났을 때 필즈상 수상자 세드릭 빌라니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당신이 15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군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제는 수학계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 입학시험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상위 30명 중 25명이 한글 학습자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험 출제위원장이 인정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이었죠.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프랑스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모든 분야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금메달리스트 카미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면 문제의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시야가 확장된 느낌이에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자 반대 진영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수학자로 유명한 장 피에르 세르가 입장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가 프랑스 수학회 회의에서 고백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리 뇌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네오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뇌는 일반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경 가소성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뇌가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기업 토탈과 LVMH에서 한글을 구사하는 인재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말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는 인재들이 새로운 럭셔리를 창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 자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세계를 봅니다. 띠에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보는 세계와 한글로 보는 세계. 두 개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렸어요. 샤를로트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숫자와 공식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춤을 춥니다. 한글이 저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이제 프랑스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지키며 거부할 것인가? 2020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IQ 130 이상 학생의 70%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파리 제1대학 사회학과 교수 미셸 비베르카가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만든 구호였습니다. 한글은 21세기의 라틴어다. 이 구호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곧 프랑스 전역의 명문고 학생들이 따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리옹의 한 영재학교에서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는 공식 언어를 한글로 정했습니다. 학생회장 엘로디 뒤부르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회의록도 한글로 작성하고 토론도 한글로 해요. 놀랍게도 회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마르세유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중해
과학고등학교의 수학 동아리가 한글로만 소통하기로 결정한 후 불과 석 달 만에 유럽 청소년 수학 대회에서 우승한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동아리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로 수식을 쓰면 패턴이 더 잘 보여요. 우리는 이걸 한글 렌즈 효과라고 불러요. 소르본 대학에서는 긴급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왜 천재들은 한글을 선택하는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연구를 이끈 인지심리학자 카트린 바르텔레미 교수의 중간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기존 언어 체계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반면 한글의 조합적 구조는 이들의 사고 속도와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IQ 150의 학생이 복잡한 개념을 프랑스어로 설명하려면 평균 300단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오 한글로는 50개의 조합으로 충분해요. 효율성이 6배나 높은 거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내년부터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사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발표는 프랑스 교육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가 움직이자 다른 그랑제콜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에콜 상트랄, 에콜 대 민, HEC, 프랑스 최고의 교육기관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한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것에 빠진 줄 알았죠. 하지만 성적이 오르고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엔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가요. 한글이 제 아이를 구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 스스로 만든 문화였습니다. 파리 시내 카페 곳곳에서 한글 살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한글로 철학을 토론하고 시를 쓰고 수학 문제를 푸는 모임이었죠.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에요. 살롱을 운영하는 앙투안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있어요. 동양과 서양, 감성과 이성이 만나는 문명이요. 어느 날 루시앙이 제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걸 보세요. 그것은 학생들이 만든 선언문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세대 선언이었죠. 우리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사고의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 하나의 사고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다중우주적 사고를 하는 첫 번째 세대다. 저는 그 선언문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개혁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새로운 단계였다는 것을. 2020년 12월 10일 파리 과학 아카데미 대강당. 이날은 프랑스 과학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되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세르주 아로슈가 폭탄 선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78세의 노학자가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과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한글을 배웠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양자광학 분야에서 50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운 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2012년 노벨상을 받은 연구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오 한글로 표현하니 스크린에 나타난 도식을 본 순간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잡했던 양자 얽힘 현상이 놀랍도록 우아하고 간결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는 양자 상태의 중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저는 이 발견을 통해 새로운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나이 78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평생 흑백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컬러 텔레비전을 본 것 같았죠. 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프랑스의 모든 과학자들이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과학 발전을 위한 필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한글이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로슈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연구팀의 젊은 과학자들은 이미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연구 속도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즉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노벨상 수상자,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CNN부터 BBC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다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제과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세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로슈 교수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른의 소장 파비올라 지아노티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후 세른의 젊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대칭성과 한글의 구조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라고 한 박사과정 학생이 흥분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수학과 대학원생 클레망 모렐이 한글을 이용해 푸엔칼의 추측의 새로운 증명법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페렐만의 증명을 네오 한글로 재구성했습니다. 24살의 청년이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기하학적 구조를 발견했죠. 심사를 맡은 교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접근입니다. 페렐만보다 더 우아하고 직관적이에요. 소식을 들은 저는 루시앙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이렇게 강력한 도구인가? 루시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고의 운영체제예요. 윈도우에서 맥으로 바꾸면 같은 작업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한글은 인간 사고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거예요. 그 무렵 프랑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제궁에서 긴급 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아로슈 교수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과학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프랑스 하원 특별 청문회 엘리트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청문회는 프랑스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교육의 영혼을 논의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한글 교육 도입이 과연 프랑스의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것은 보수파의 대표 필립 드 라 로슈푸코였습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지금 프랑스 천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 이래 유럽 문명의 중심이었던 프랑스가 이제 동양의 문자에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입니까? 그는 격정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한글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전부입니까? 몰리에르의 언어, 위고의 언어, 사르트르의 언어를 버리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보수 의원들이 열렬히 호응했죠. 다음은 찬성 측 증인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루시앙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교육부 자문관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 제 아들은 세느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매년 300명의 영재를 자살로 잃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한글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루시앙이 증언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제 조상은 나폴레옹 휘하에서 싸웠고 제 증조할아버지는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의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글은 프랑스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때 극우 정당 의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이들이 모두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아닙니다. 루시앙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프랑스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언어로 사고하는 프랑스인, 동서양을 아우르는 프랑스인 말입니다.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진보 의원이 외쳤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40% 상승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어쩌고요? 보수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숫자가 전부입니까? 그때 뜻밖의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재계의 거물,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봅니다. 그의 등장에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럭셔리 산업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의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창의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새로운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젊은 디자이너가 한글을 배운 후 혁신적인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이것이 미래입니다. 하지만 필립 드라 로슈푸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기적 이익일 뿐입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청문회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죠.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 장폴 모로가 증언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상위 10% 학생의 80%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닙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언론은 양분되었습니다. 르몽드는 이성과 감정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르피가로는 프랑스 정신의 최후 항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루시앙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잘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무슨 뜻이니?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 한글은 우리의 미래다. 낡은 틀에 우리를 가두지 마라. 반대편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를 지켜라. 문화 제국주의 반대.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프랑스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3월 21일 엘리제궁,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루시앙을 비롯한 한글 학습 학생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만난다고? 루시앙도 놀랐습니다. 엘리제궁 응접실에 모인 것은 7명의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아이들이었죠.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격식 없이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반항하였어요. 기존 체제가 답답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는 학생들과 원탁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한 명의 프랑스인으로서 묻겠습니다. 왜 한글입니까? 앙투안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사고방식에 갇혀 있죠. 샤를로트가 이어받았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자유, 새롭게 표현할 자유요.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프랑스의 정체성을 잃을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시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보세요. 프랑스가 위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융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 문화를 받아들였고, 계몽주의 때는 전 유럽의 사상을 흡수했습니다. 이제는 동양의 지혜를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하군요. 하지만 정치는 이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띠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프랑스는 항상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늦었을지언정 말이죠. 1시간 반 동안의 대화가 끝난 후 대통령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의 미래가 밝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프랑스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젊은이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폐쇄가 아닌 개방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배움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선택할 자유를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프랑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랑스 엘리트 교육 혁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그랑 제콜 입시에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추가합니다. 둘째, 한국 프랑스 영재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셋째, 파리에 한불 융합사고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눈으로 보면 더 멀리, 더 정확히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언어로 사고하면 더 깊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표 직후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마크롱이 해냈다. 프랑스의 미래를 열었다. 반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배신자, 프랑스를 팔아먹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의 대학가에서 자발적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글과 프랑스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메르시, 마크롱,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교육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여당은 즉각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했고 야당도 분열되었습니다. 젊은 의원들은 찬성으로, 원로 의원들은 반대로 갈라졌죠. 이틀 후 프랑스 의회는 찬성 320표, 반대 280표로 엘리트 교육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날 밤 루시앙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반 전 세느강 다리에서 죽으려 했던 아이가 이제는 프랑스 교육을 바꾸는 주역이 되었으니까요. 2022년 9월 새학기 프랑스 전역의 그랑 제콜 예비학교에서 역사적인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 앙리 카트르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실. 한지우 선생님의 인사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에는 프랑스 최고의 수재 40명이 모여 있었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사고의 도구를 배우게 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이미 독학으로 한글을 익힌 상태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후 프랑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위 10명이 모두 한글 학습자였던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장이 인정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는 학생들의 문제 접근 방식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유연하고 더 창의적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학력 수준의 향상이었습니다. 프랑스 교육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모든 과목에서 향상되었습니다. 수학 20%, 물리 18%, 심지어 프랑스어 작문 능력도 12% 향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배웠는데 프랑스어 실력이 늘어날 수 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언어학자 클로드 아제마가 설명했습니다. 두 언어를 비교하면서 각 언어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메타언어적 인식이 향상되는 거죠. 국제학력 평가에서도 프랑스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피사 평가에서 프랑스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다른 나라를 압도했죠. 프랑스 교육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타임지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글을 받아들인 프랑스가 어떻게 교육 강국으로 도약했는가라는 부제목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 자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세계를 봅니다. 에콜 노르말 수페리에르에 합격한 마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감성과 뉘앙스를, 한글로는 논리와 구조를 봐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고가 가능해졌어요. 기업들도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사원들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최대 항공우주 기업 에어버스의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글 세대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덕분에 우리의 개발 속도가 빨라졌죠. 문화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글과 프랑스어를 융합한 새로운 문학 장르가 탄생했고, 한글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 미술이 파리를 중심으로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르네상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장이 선언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 탄생한 전혀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렸어요. 1년 후, 더욱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청소년 자살률이 25%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영재 학생들의 자살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주었어요. 한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프랑스어의 틀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루시앙도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한불융합사고 연구소의 학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의 말대로 프랑스의 성공을 본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유럽연합 교육장관 회의에서 역사적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프랑스 모델의 유럽 확산 방안이었죠. 프랑스가 보여준 성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어 교육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이미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수학과 학생들의 연구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탈리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밀라노 폴리테크니코에서 한국어 이탈리아어 융합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혁신적인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유럽연합은 언어 다양성을 통한 인지 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한국어를 유럽 공통 선택 언어로 지정하고 회원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 정부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국어 교육 지원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전파가 아니라 인류의 사고 확장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물리 이론을 발표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한글 구조를 응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고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더욱 창의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글과 수학, 그리고 음악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왕립음악원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바흐의 대위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발견에서 시작했죠. 스위스에서는 한글을 금융 모델링에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의 구조를 한글의 조합 원리로 표현하니 리스크를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취리 은행가가 설명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뒤따랐습니다. 스웨덴은 한글을 활용한 지속가능 디자인을, 핀란드는 한글 기반 교육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논리성과 북유럽의 실용성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혁신청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유럽 전역에서 미래의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소통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고, 참유로 한글 해시태그로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진정한 글로벌 세대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청소년 포럼에서 독일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유럽의 학문적 협력이었습니다. 한글을 공통학술 언어로 사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속도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이후 처음으로 유럽이 공유하는 지적 언어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와 달리 한글은 살아있고 진화하는 언어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이제는 유럽 전체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2024년 봄,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
루시앙 뒤부하, 최우수 졸업생. 20살이 된 루시앙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5년 전 세느강 다리에 섰던 절망적인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예를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한지우 선생님도 있었죠. 이 자리는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과 무엇보다 한글이 준 새로운 삶 덕분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루시앙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한불문화가교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실제로 루시앙은 이미 작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는 파리 근교의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새로운 표현의 도구를 주었죠. 루시앙 형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16살 소년 알렉스가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도 형처럼 모든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어요. 특히 한이라는 감정을 배웠을 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루시앙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테드 강연에 초청받았고 2개의 언어로 세상을 보면 2배로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을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절망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나는 슬프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서럽다, 서글프다, 애잔하다, 처량하다 등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죠. 제 감정이 처음으로 정확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강연 영상은 3천만 뷰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루시앙은 학업과 병행하며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감정 한글 맵은 정신의학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복잡한 감정 상태를 한글의 조합 원리로 시각화한 이 도구는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죠.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파리 생트안느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 평가했습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죠. 국제학회에서도 루시앙은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청소년 정신건강학회에서 그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고 언어 다양성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언어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모국어든 제2언어든 아니면 새롭게 만든 언어든 말이죠. 이제 루시앙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한 소년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가 되었으니까요. 2025년 봄 파리. 오늘로 프랑스의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정확히 6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장폴 모로 전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것을 보십시오. 한국어를 구사하는 프랑스 영재가 5만 명을 넘었고 이들이 만든 혁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4년간 프랑스인이 받은 국제과학상이 2배 증가했고 특히 한글 세대가 주도한 한프 공동연구팀이 다수의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과학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는 영어만큼 중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적 융합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한글 카페가 200개가 넘게 생겼고 젊은이들은 프랑스어와 한글을 자유자재로 섞어 사용했습니다. 봉주르, 오늘 기분이 어때? 트레 비앙,
하지만 조금 서글퍼. 라는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예술계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조형성과 프랑스의 미적 감각이 결합된 네오 칼리그라피 운동이 시작되었고, 루브르 박물관은 이를 21세기 대표 예술 운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 탄생한 가장 아름다운 융합입니다. 루브르 현대미술 큐레이터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언어로 세상을 보며 자랐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는 4살인데 벌써 한글로 시를 써요. 한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아직 문장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한글로는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요.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인지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의 뇌는 우리와 다릅니다. 파리 뇌과학 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였습니다. 두 개의 언어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뇌의 연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요. IQ뿐만 아니라 EQ, CQ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에서 프랑스는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제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의 사고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출제위원장이 인정했습니다. 동양적 직관과 서양적 논리가 결합된 그들의 풀이법은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한글 세대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프랑스 스타트업의 3분의 1이 한글 세대가 창업한 것이었고, 이들이 만든 혁신적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한글로 브레인스토밍하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요. 23살의 혁신 기업을 만든 CEO가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청소년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행복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에세이에 썼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천재들이 선택한 한글, 그리고 그것이 만든 교육혁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소년의 절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의 기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